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올가을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었던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끝났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운데 투자자들이 좀 또 곰씹어봐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미중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 분석합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런 대면으로 못 만난 것도 있지만, 각각의 정치 현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G20에서 두 정상이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요. 대면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소장님? 만나기만 했지만 실익은 전혀 없었다. 네. 그래서 실리 앞에서 서로가 주머니에서 칼을 보여주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인권 문제하고 대만 문제를 얘기를 했고 중국은 대만 문제하고 디커플링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대해서 지적질만 했지 거기에 합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보통의 정상회담에서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이번에 주목할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시진핑의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체제 대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본주의로 가고 중국은 사회주의 길을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차 당대회 때 중국식 현대화라는 얘기를 풀었으면 바로 그 얘기가 되는데, 미국 앞에서 이제 딴 길을 간다는 걸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데 이것은 체제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보면은 거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내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충돌과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대화로 풀어야지 힘으로 풀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아니고 중국이 미국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애둘러서 이제 얘기한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두 개가 서로 사실은 상충이 되는, 각자 다른 길로 간다면 이것은 이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부딪히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이 힘으로 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양국에서 서로가 가진 고민이자 또 과제일 것 같은데요. 재미난 것은 이번에 미국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대표단이 묵는 호텔에 미국 대표단이 찾아가는 이런 형국을 연출을 했고, 실무단들이요? 그렇죠. 회담이 장소가, 장소가 통상 같으면 지원 국가가 있는 곳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G2 국가를 배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먼저 나와서 이제 기다려줬고, 그런데 재미난 거 하나는 미국은 지금 마스크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회담장에서 이 미국에서도 안 쓰는 마스크를 장착을 했어요. 미묘한 것들이 디테일이 있네요. 저희는 크게만 봤는데 화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마스크를 그래서 거기에서도 옆에 참모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근데 재미난 것은 마스크를 아마 화면에 놓은 걸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마스크에다 빨간 중국의 이제 국기가 걸린 마스크를 다 썼고, 미국은 검정색하고 흰색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지만,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이랄까 의지랄까 이것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한테 다 보여주는, 이제 미국까지 마스크를 쓰게 만든 아주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거리도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역시 표면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거랑 이렇게 전문가이신 전 소장님 말 듣는 게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화상회의만 몇 차례 했지만 만남의 의미가 있고, 그래도 뭔가를 좀 잘 해보자는 의미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그 이면에 상당한 그 보이지 않는 텐션과 그 서로의 주장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 두 나라가 어쨌든 레드라인을 일단 좀 확인하고 나서 협력할 건 협력하자, 이게 정상회담 전에 어떤 방향이었는데요. 그러면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좀 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건가요? 맹수는요. 한 번 상대의 약점을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맹수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레드라인이 뭐냐고 그러면 그건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에 대해서
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게 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은 자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레드라인이고 중국은 이건 대만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 내부 문제를 가지고서 외부가 왈가왈부하는 건 못 받아들인다. 네. 그 얘기는 뭐 트럼프 정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얘기를 그대로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각자가 할 얘기만 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역으로 보면 서로 간에 건들지 말아야 될 선들을 거놨다는 거는 뭐 체제 얘기 이거 건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만 얘기도 중국을 그 얘기는 그것 말고는 또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상대가 아픈 부분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찌르는 것은 네.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것만 가면 좀 심심하니까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합의를 한 게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합의한 걸 보면은 공중보건, 농업,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대화 협력을 추진한다. 네. 이거 빼놓고는 뭐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변두리 아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거는 맞설 수밖에 없는 거고 대만 문제도 시간이 걸리려고 일단 좀 제껴놓은 얘기라고 하면 경제적인 현안들이 사실은 궁금한데요. 경제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당히 공급망 이슈에서 대놓고 배제하면서 갈등이 커졌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협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기 좀 어려운 건가요? 이 돈하고 권력은 네. 절대 같이 나눠줄 수 양분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놓고 보면 이번에 예. 그 정상회담은 항상 끝나고 나면 공동성명이 있어야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이번 회담은 상대 의중을 떠보는 회의지 이것은 문제 해결하려는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중이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 서로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에서 이제 DDD를 만들 거냐, DDR을 만들 거냐. 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이냐, 아니면 민주당에서 네. 뭐 언론에서는 바이든이 선방했다고 그러지만 DDD, 데모크라틱에서 DD 리퍼블릭이 돼버린 거죠. 바이든은 약해졌고 반면 중국의 시진핑은 7대 0으로 이제 상무위원들 다 네. 자기 사람을 치웠어요. 이 얘기는 약해진 바이든하고 더 강해진 시진핑의 앞으로의 싸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선거를 위해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되고 시진핑은 이제 3년인까지 했는데 미국에 양보를 한다거나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3년이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미중의 관계는 오히려 더 강대강의 대치로 이제 가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 최고의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소장님께 중국 상황을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시진핑 주석도 좀 풀어야 될 문제는 있고 방역 문제도 어쨌든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는 좀 완고한 편인가요? 아니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방역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좀 풀어가는 건가요? 당대회 이후에 이미 예. 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최근에 나온 이제 홍콩 시장이 하루 6% 올라갔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네. 그래서 규제를 서서히 방역 규제를 풀어서 안 푼 것처럼 하면서 푸는 형태로 진행이 이미 되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치에 올인했지만 정치는 뭐 바보야 경제라고 얘기하듯이 그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 문제가 걸리면은 이것은 방역을 풀지 않고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역 해제를 푸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중국 GDP는 2, 3%는 그대로 튀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 3월 양회의 그 시점 내외로 아마 중국의 방역 규제 문제는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지금 G20이 발리에서 열리니까요. 한중 간에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될 관계도 있고 중국하고 또 척지면 안 되는 얘기도 있고 어떤 얘기들이 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오갈까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왜 한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냐. 이제 거기에 놓고 보면 결국은 한미일 동맹을
이 균열을 만들고 분열을 시키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아주 좋은 전략이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사이에 조금 삐끄덕거렸던 그 한미일 관계가 이번 이제 아세안 뭐 아펙을 네. 통해서 이제 단단하게 뭉쳐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이것은 한국과 어떤 이제 회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기네 관심사도 표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그 중국으로서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회담은 결국은 간복의 회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했냐? 그리고 어떤 의도로 한 거냐? 그래서 이번 우리 윤 대통령이 대만에 관한 언급을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굉장히 민감할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한국의 의도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짚어볼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는 최대의 관심사는 사실은 북핵 문제죠.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해법이나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중국의 외교부의 그 발표문을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들어가 있었지만 이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는 북핵 문제가 싹 빠져 있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북한 문제를 이 의제로 다루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아마 그 한중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이제 새로운 그 국면에서 서로 인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깊은 얘기나 또 어떻게 민감한 얘기들은 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중국으로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에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 중국은 한국한테서 반도체 관련되는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나 이 미국의 봉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주면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은지, 잘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런 관계의 변화 혹은 변화 모색 생각해야 될 점 좀 마무리해 주세요. 두려움이 앞서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동맹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중국의 보복에 이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같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미국은 배터리, 중국은 반도체죠. 그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신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의 타임 호라이즌 안에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을 이제 박대하거나 홀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이번에 아주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것은 일본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반도체가 있는 한국하고 반도체가 없는 일본,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그 한중 관계에서 또 미중 관계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카드를 두 장을 쥐고 있고, 이걸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거냐, 그래서 우리 입자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냐는 것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한 우리 국익에도 장점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물론 투자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집중 분석,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의제들, 우리가 이면에 관해져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뭐 큰 변화 없군요. 2460, 70선에서 계속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1% 상승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이슈앤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